나는 이제 조금씩 그날의 시간을 돌이켜보려 한다. 피하고만 싶었던 기억들을 이젠 차분히 꺼내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식탁에 앉아 내가 차려준 밥을 조용히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나는 내심 안도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졌나 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선 진우는 엄마,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오세요. 짧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대수롭게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지만 진우는 그냥 웃었다. 자꾸 힘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를 나는 그저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였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날 저녁 나는 야근을 했다. 회사의 보고서 마감일이었고 팀장에게 괜히 미안해서 집에 간다고 말도 못하고 야근을 자처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1통이 찍혀 있었다. 발신자는 진우. 나는 집에 가서 전화하면 되지 하고 넘겼다. 그 한 통. 그게 마지막이었다. 밤 9시 42분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불이 꺼진 거실, 열린 방문, 그리고 차가운 침묵. 나는 그 장면을 끝까지 묘사할 수 없다. 몸이 먼저 무너졌고 시간이 멈췄다. 그 후의 기억은 다 파편 같았다. 구급차, 경찰, 병원, 친척들, 장례식. 모두가 울었고 모두가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은 어떤 말로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 후 나는 몇 날 며칠을 진우의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남겨진 노트, 옷장 속에 가지런히 개어진 옷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인형 하나. 모든 게 그대로였다. 너무 그대로여서 진우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나는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다. 엄마에게 라고 적힌 봉투.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 편지를 열었다. 하얀 종이 위에 진우의 글씨가 차분하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내가 힘들다는 걸 말하지 못해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바쁜 걸 알기에 늘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점점 내 마음이 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도 지치고 아팠다는 걸.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도.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그 아이는 끝내 나를 이해하려 했다. 그리도 아팠으면서도 끝내 나를 탓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진우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엔 그날까지 쓴 일기와 메모들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은 오늘 엄마랑 저녁 먹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같이 있다는 게 좋았다 라고 써 있었다. 다른 날은 학교에서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집에 오면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글도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단 걸.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단 걸. 그날 밤 나는 진우의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가지 못했다. 벽에 걸린 졸업사진, 웃고 있는 얼굴, 그 미소가 자꾸만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엄마, 이제라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했는데.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렇게 울다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진우를 만났다. 그 아이는 언제나처럼 후드티를 입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그 미소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아프지 않아. 나는 꿈속에서도 그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그 아이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울부짖으며 제발 가지 말라고 외쳤다. 진우야, 진우야! 한 판만 더 안아보자!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위에 먼지를 닦고 부엌의 식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진우의 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나는 이 공간이 내가 그 아이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온전한 장소임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가 가장 바랐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나는 처음으로 진우가 다니던 심리상담소를 찾아갔다. 문을 열며 말문이 막혔지만 상담사는 따뜻한 눈으로 나를 맞았다. 진우 어머니시죠? 그 아이 정말 조용하고 깊은 아이였어요. 늘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저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가끔은 힘들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소중하다고도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울음을 삼켰다. 그 후 나는 매주 그곳을 찾았다.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으며 진우와 나, 우리가 놓친 순간들을 되짚어갔다. 그 모든 게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진우의 책상에 앉았다. 작은 스탠드를 켜고 하얀 편지지를 꺼냈다. 손은 떨리고 눈은 흐려졌지만 나는 천천히 진심을 담아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진우에게. 진우야, 오늘은 네가 떠난 지 117일째 되는 날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이젠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어. 어제는 너의 방을 청소하다가 네가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어. 그 안에 엄마랑 놀아서 행복했다는 문장을 보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단다.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너무 늦게서야 내가 널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항상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건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거야. 진짜 괜찮은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나는 듣지 않았어. 진우야,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 만약 그날 내가 네게 엄마는 여기 있어라고 한 번만 더 말해줬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그날 밤 너의 방에서 들려오던 소리를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너의 마지막 신호들을 모두 놓쳤고 그 대가로 너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진우야, 이제야말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말하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어쩌면 내 방식이 틀렸고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주면 안 될까? 나는 아직도 매일 내 목소리를 떠올려. 작은 발소리, 엄마, 나 다녀왔어요라는 인사, 그리고 그 천천히 자라던 뒷모습까지. 너는 지금 어디 있니?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니? 누가 너를 안아주고 있니? 부디 거기선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래. 그리고 엄마도 조금씩 살아가 볼게. 너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시계 초침이 벽에 닿는 소리마저 오늘따라 마음을 찌른다. 진우야, 널 이렇게 키운 게 옳았던 걸까?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자꾸만 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현관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던 그 눈빛, 마치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한 사람처럼 굳어있던 표정. 어쩌면 그건 원망도 체념도 사랑도 아닌 그저 이별을 담은 침묵이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괜찮아? 넌 너의 길을 가! 그 말은 끝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평생 아이의 울음에 젖병을 데우고 감기에 밤새 이마를 짚던 시간들.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어머니는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들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문득 탁자 위에 올려진 종이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진우가 몰래 두고 간 돈과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다. 엄마, 나중에 꼭 맛있는 거 드세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요. 나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손끝이 떨렸다.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어머니는 마침내 주저앉았다. 바닥은 차가웠고 가슴은 뜨거웠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그날 밤의 거실은 오직 엄마의 흐느낌만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봉투 안에서는 다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 위에는 남편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영아,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웠지.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이기지 못했어. 너와 진우를 사랑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한 줄기 조용히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 편지는 변명처럼 시작됐지만 끝으로 갈수록 남편의 죄책감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진우에게는 꼭 말해줘.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견디지 못한 거라고. 편지를 덮은 그녀의 손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떨렸다. 얼마나 많은 밤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보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인간적인 약함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울 수 있었다. 그래, 나도 이제 용서해야지. 그래야 진우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던 한 장의 사진. 그녀는 천천히 그 앞에 섰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비겁했다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진우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은 안아줘야겠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을 제대로 이루었다. 꿈속에서 진우는 여전히 아이였고 그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끝없이 걸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다만 그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만을 품고서 그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오전 내내 검사를 받고 지친 몸은 한 걸음마다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에게 이 피곤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늘 그렇듯 괜찮다는 표정을 연습하며 병실 문을 열었다. 엄마!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어땠어? 많이 지루했지? 아니, 선생님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 엄마는 검사했지? 결과는 어땠어?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어.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그녀는 의사에게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권고. 하지만 그녀에게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만 괜찮다면 나는 다 괜찮아. 그녀는 밤늦게 병원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불빛이 번지는 차창 너머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딘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춘 것 같았다. 지갑을 열었지만 오늘은 돌아가는 택시비조차 없었다. 버스도 끊긴 시간. 그녀는 천천히 병원 근처 언덕길을 걸었다. 발이 저리고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어릴 적 진우를 업고 걷던 밤길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추웠고 손은 갈라져 피가 났지만 진우가 등에 기대어 잠든 그 따뜻함 하나로 모든 게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진우만 괜찮으면 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진우 담임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사실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 남편이 떠나기 전 전화를 걸어왔던 그때와 닮아 있었다. 진우가 오늘 상담 중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꾸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다고.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진우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짐처럼 느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엄마로서 자신의 가장 큰 실패였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처럼 일렁였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진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짐이었으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멀리 지하철 마지막 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발을 떼어 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듯했지만 단 하나, 진우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렸다. 진우는 멍하니 앉아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웃었다. 늘 하던 것처럼. 눈은 붓고 얼굴은 푸석했지만 그 웃음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엄마는 언제나 괜찮아. 근데 어제는 그냥 조금 피곤했어. 진우, 너는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진우야, 엄마한테 너는 선물이야. 절대 짐 같은 존재가 아니야. 알겠니?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이를 가볍게 안았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가졌다. 세상의 무게보다 무거웠던 삶도 이 아이의 작은 품 안에선 가벼워졌다. 며칠이 지났다. 진우는 다시 조용히 공부에 몰두했고 그녀는 매일 도시락을 싸며 아침을 준비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진동했다. 늘 무언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살고 있었다. 밤늦게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을비가 조용히 창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엔 진우가 어릴 때 자주 열이 났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던 날들이 스쳤다. 그때는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다. 그저 작고 약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지만 그 시절만큼 살아있다는 걸 실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아이에게 기대고 싶어진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엄마는 끝까지 엄마여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거실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봤다. 아기였던 진우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진우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촛불을 잡아주는 모습이었다. 그 빛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난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답은 늘 하나였다. 끝까지. 지치더라도 끝까지.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벽을 붙잡고 겨우 일어섰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내가 쓰러지면 진우는? 그녀는 곧바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지친 몸을 경고하듯 말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문득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다. 늘 진우의 식사, 진우의 감정, 진우의 미래만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홀히 살아왔는지를 실감했다. 그리고 문득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오래전부터 연락 끊긴 가족들? 아니면 진우? 그는 아직 어리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도 벅찬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자신. 그날 밤 진우가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잠이 안 와서? 진우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늘 괜찮아. 넌 공부에만 집중해.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진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걸 알아차렸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더 크게 울렸다. 며칠 뒤 진우는 어딘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예전보다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멍한 눈으로 밥을 뜨기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진우야,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물음에 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미세한 떨림을 엄마의 눈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진우가 잠든 뒤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시험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붉은 글씨로 적힌 숫자, 그리고 교사의 간한 메모. 최근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 종이를 들고 아이를 깨우고 싶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내가 약해졌다는 걸 진우가 느끼고 있었던 거구나. 그녀는 부엌으로 가 싱크대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아이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자신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감정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로서의 자격이 무너지는 듯한 자책감이 조용히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먼저 일어나 진우의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했다.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 따뜻한 미역국. 진우가 어릴 적 좋아하던 메뉴였다. 식탁에 앉은 진우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다가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거 해봤어. 힘내야지.
우리 아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그녀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뻗어 진우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왜 미안해? 넌 내 아들이잖아. 우린 서로 기대도 돼. 엄마도 너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참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진우의 성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진우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그의 방 앞에 놓아두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엔 늘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네가 버티기 힘들다면 엄마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우리 둘이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다. 진우가 외출하고 없는 틈에 세탁을 하려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펴보았다. 어머니께, 엄마, 사실 전 요즘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학교도 친구들도 무엇보다 엄마가 웃지 않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뭘 해도 엄마를 웃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엄마가 아프신 건 알지만 그걸 제 앞에서 감추려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무서워요. 부탁이에요, 엄마. 그냥 같이 아프자고 해줘요. 저도 옆에 있을 테니까 저 혼자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해줘요. 제발요. 그녀는 그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모든 무게가 그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진우야,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녀는 아이를 위해 강한 척했다. 눈물을 보이지 않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이의 마음에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울면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같이 울어주는 게 엄마였구나. 그날 밤 진우가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안았다. 엄마, 우리 같이 힘들자. 괜찮아. 엄마도 너도 둘 다 괜찮지 않아도 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어깨에 천천히 이마를 기댔다. 진우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그 떨림 속엔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 그녀는 그걸 다 안아주고 싶었다. 아니, 이제야 안아줄 수 있었다. 엄마는 늘 웃는 얼굴만 보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약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앞에서 진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진우의 체온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진우가 2살이었을 때 첫 발걸음을 떼며 넘어졌던 날. 그날도 이렇게 안고 괜찮아. 우리 진우 잘했어 말하며 등을 토닥였던 자신. 그때 아기는 이제 훌쩍 커버렸지만 품에 안긴 느낌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이 아이는 지금도 나에게 토닥임이 필요하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진우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말없이 그저 그 리듬만으로 엄마가 여기 있어 전하려 애썼다. 그날 밤 진우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아주 오랜만에 조용히 잠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불빛이 깃든 듯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씩 우리 둘 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무너진 다리 위에서라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도 언제든 다시 쓰러질 것 같아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지켜줘야 할 존재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와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진우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아 그녀가 끓인 미역국을 먹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그릇을 들고 한 숟갈 한 숟갈 음식을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맛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무너짐조차 따뜻했다. 그녀는 알았다. 진짜 강함은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용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완벽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라는 걸. 며칠이 흐른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진우의 아침을 먼저 깨우고 그의 발걸음을 살피며 문 밖까지 따라 나갔다.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진우의 손에 따뜻한 도시락을 쥐어주고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진우도 이제는 그 도시락을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받아들기만 했고 그 다음엔 조심스럽게 잘 다녀올게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짧은 인사를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시장에서 다녀왔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하루 버티게 해주는 기적이었다. 밤이 되면 진우는 여전히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런 진우를 위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두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그 찻잔을 들고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뗐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 말에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진우가 처음 유치원에 갔던 날, 처음 자전거를 배운 날, 비 오는 날, 손을 꼭 잡고 함께 뛰었 그 골목. 사진 속에서 진우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다. 우리 아들 참 잘 살아줬구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감사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사랑이 닿았다는 증거였다. 제6장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다. 무너진 다리 위에서 그녀는 다시 진우와 함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때때로 흔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의 온기를 믿을 수 없기에 두렵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희뿌연 하늘 아래 빗방울은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속삭였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그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진우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들고 비탈길을 내려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비 오면 하늘도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린 진우는 그렇게 물었었다. 그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하늘이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 거야. 비가 와야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거든. 그 말을 듣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속에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러나 이제 비 오는 날은 그저 조용하고 고요한 풍경으로 남았다. 진우는 더 이상 그녀의 우산 속에 머물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수없이 연습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 가니 진우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아르바이트 면접이에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공부도 벅찰 텐데 왜 굳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셔츠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래, 잘 다녀와.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기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검은색 우산을 챙겼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응 하고 대답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는 늘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에 진우는 멈칫했지만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조용히 문이 닫히고 남은 건 빗소리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부엌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잔잔했던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도 차가워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소손에 쥔 채 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진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언제나 무언가를 감추는 데 서툴렀다.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고 힘들면 혼자 방 안에서 고요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그런 진우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때로는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진우는 그런 위로를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배웠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수 있다는 걸. 문득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진우가 젖은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들어섰다. 셔츠는 축축이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진우야, 많이 젖었네. 빨리 갈아입어.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 진우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앉아 있을게요. 그녀는 말없이 수건을 들고 와 그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진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릴 그가 열이 났을 때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던 기억이 겹쳐졌다. 면접은 어땠어?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떨어졌어요. 이력서 보자마자 그냥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덧붙였다. 엄마, 나 이상해요. 왜 이렇게 뭐든 안 되는 걸까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단지 비 오는 날일 뿐이야. 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비 오는 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면 땅도 마음도 더 맑아지는 거야. 그 말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미역국을 데웠다. 그 국물 속엔 그녀의 마음과 시간과 조용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우는 잠들기 전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녀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응? 오늘?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깊은 밤. 창밖의 빗소리는 한결 잦아졌지만 진우의 마음은 아직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머물렀던 면접관의 냉담한 눈빛과 형식적인 말투가 맴돌았다. 우리는 경력직을 더 선호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를. 그 다음 기회란 말이 그에겐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아직 자지 않고 거실에 불을 켜둔 것이다. 진우는 조심스레 이불을 젖히고 거실로 나갔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작은 노트북을 펼친 채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잠이 안 와? 진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잔잔하고 따뜻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무력감, 이 불안, 이 막막함은 절대 너만 겪는 게 아니야. 진우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작게 말했다. 알아요. 근데 왜 자꾸만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두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그 손등엔 세월이 만든 잔주름이 깊었다. 엄마도 내 나이 땐 그랬어. 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그때 나도 너처럼 밤마다 불안했고 무너질 것 같았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 그럼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없이 식탁 옆 작은 화분을 가리켰다. 매일 물을 줬어. 아주 작은 선인장 하나였는데 그게 시들지 않도록 정성을 쏟았지.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날은 그 선인장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진우는 작게 웃었다. 엄마는 참 대단해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처럼 버텼을 뿐이야. 순간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알고 있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밖에선 빗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꺼내주는 사람은 크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늘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엄마라는 이름의 등불이었다는 걸.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음이 가라앉은 시간. 진우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의 내면 깊숙이 메아리 쳤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마치 지난 몇 년의 기억들이 천천히 필름처럼 되감기 시작했다.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첫 아르바이트에서 실수로 물건을 깨뜨렸을 때, 자신감 하나 없이 면접장 앞에서 주저했던 날들, 그리고 첫사랑이 떠난 날, 그 모든 순간 진우는 외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말없이 기다려주고, 가끔은 웃으며 등을 토닥여주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라면에 김치를 얹어주던 그 손길이 진우의 인생의 유일한 언제나였다. 버틴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어머니가 말한 그 문장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진우는 드물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치 모든 근심이 조금씩 거품처럼 흩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선 그는 거칠게 자란 수염을 깔끔히 정리하고 구겨졌던 셔츠를 펴서 다렸다. 그의 눈빛은 전날과 달라져 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력서를 다시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더 깊이 썼다. 자신의 약점만이 아니라 버텨온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곁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내 실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커피포트를 올려놓았고 진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는 그를 보며 놀란 듯 웃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네, 어제 일찍 자서요? 그녀는 커피잔을 2개 꺼내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력서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절당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따뜻한 커피를 그의 잔에 부어주었다. 그 따뜻함이 잔을 통해 손끝으로 전해지고 손끝에서 마음으로 퍼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오늘은 조금 다를지도 몰라. 그 다름이 세상을 바꾸진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정민은 여전히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비가 온 뒤 젖은 골목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밤새 내렸던 비는 도시의 먼지를 씻어낸 듯 깨끗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도무지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꼭 쥔 채 문고리를 바라보았다. 익숙한 그 쇠문은 여전히 낡고 살짝 기울어 있었지만 그가 매일 나가던 그 문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잊고 새 출발하라 했다. 하지만 정민은 알았다. 기억이라는 것은 쉽게 덮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며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는 것을. 그는 가끔 늦게 들어오곤 했다. 손에 문구점에서 한 작은 사탕 하나를 들고 미안, 오늘 좀 늦었지? 그녀는 그런 사소한 기억들을 여전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루는 비가 정말 많이 왔던 날이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려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을 때 그는 뛰어들어오며 말했다. 약국 가는 길에 다 젖었네. 이거 감기약이야. 따뜻한 물에 타줄게. 그날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렇게 젖으면서 왜 갔어? 그녀가 투정 부리듯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아픈 게 더 싫어서.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평생을 안고 갈 문장이 되었다였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정민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감정들이 있었다. 그가 남긴 옷, 그가 썼던 머그컵, 그가 마지막으로 접어두었던 책갈피.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또 견디게 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괜찮아질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면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정민에게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결핍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였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불안정한 감정, 불면의 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그는 한 번도 그것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만히 듣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다. 그런 그가 떠난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잡지 않을 거야. 그의 마지막 질문이 바람결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후회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두려움이 앞섰던 걸까? 그는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 한마디, 가지 말아줘. 그 말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정민은 손에 꼭 쥔 열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도 문을 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직은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언젠가는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 비어있는 의자 위에 그가 남겨둔 온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정민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정리하겠다 다짐하면서도 끝내 손대지 못했던 곳. 그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그 서랍이었다. 첫 번째 칸에는 그가 자주 쓰던 만년필과 노트가 그대로 있었다. 손때 묻은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처럼 적어놓은 짧은 문장들이 남아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오늘 하루를 견디게 했다.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그녀가 고맙다. 정민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덮지 못한 채 그 문장들 사이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두 번째 칸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이 모아져 있었다. 대부분은 열어보지 않은 채였지만 한 통 유독 오래된 듯한 봉투 하나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접혀 있었다. 앞면에는 그의 필체로 또렷이 쓰여 있었다. 정민에게 내가 말하지 못한 것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서는 약간의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그의 흔적이 느껴졌다. 정민아, 이 편지를 네가 보게 되는 날 아마 나는 내 곁에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꼭 남기고 싶었어.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매일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그 말에 상처받을까봐, 그 말이 너에게 무거울까봐 차마 자주 하지 못했어. 나는 네가 웃을 때, 조용히 커피를 마실 때, 밤에 내 어깨에 기대 잠들 때, 그 모든 순간을 나만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그러다 문득 겁이 났어. 혹시라도 내가 없어졌을 때 네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려 했는지도 몰라. 이기적인 선택이었지만 그것마저 너를 위한 거라 믿었어. 혹시라도 내가 없는 공간에서도 네가 무너지지 않기를, 네 삶이 나로 인해 멈추지 않기를. 그러니까 정민아,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내가 사랑했던 그 미소, 세상 누구보다 아깝지 않게 지어야 해. 그리고 만약 정말 언젠가 나를 다시 떠올린다면 그땐 나도 웃고 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너를 기억하며. 정민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 내지 않고 울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이 한 줄, 한 문장,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그토록 궁금했던 말들, 그토록 원했던 대답. 그가 사라진 후에야 그녀는 그것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정민은 처음으로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었고 그의 떠남에도 따뜻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너는 꼭 행복해. 그 웃음 잃지 마.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알겠어. 이제 정말 웃어볼게.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동안 닫아두기만 했던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햇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작은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가 자주 마시던 블랙커피. 한 모금 먹음자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남긴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민은 그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다. 며칠 전 지나가다 우연히 사온 라벤더였다. 기억보다 향기가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억은 남아.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면서도 남아. 오후가 되자 정민은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그가 생전에 자주 가던 작은 공원, 벤치, 나무, 연못,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다. 그녀는 그가 앉았던 자리에 천천히 걸어가 마주 앉았다.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가 써내려간 글을 그녀도 따라 써보기로 했다. 그와의 기억을 글로 남기면 어쩌면 그도 이 페이지 어딘가에 살아 숨쉬는 것 같지 않을까. 손끝이 떨렸지만 한자 한자 그의 이름을 쓰고 그와의 날들을 적어 내려갔다. 어느새 해는 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정민은 노트를 덮고 손끝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눌렀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다짐이 흘러나왔다. 그리움에만 머물지 않을게. 이제 내 삶도 살아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던 정민은 그냥 천천히 걸었다. 빗물에 젖으면서도 왠지 가볍게 느껴졌다. 비는 언제나 그녀에게 그의 기억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비는 이별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이마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으며 자신을 오랜만에 똑바로 바라봤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다시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다녀왔어. 조용한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만이 가만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말에 누군가 대답해준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느새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왔다.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더 이상 따가운 열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여름의 한가운데에 갇혀있는 듯 타들어가는 열기와 고요한 울분이 공존하고 있었다.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았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얇았고 눈동자엔 피로가 스며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반복했다. 진우가 떠난 뒤 그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동시에 너무 조용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괜찮다니까. 이 말은 이제 입에 붙어버린 주문 같았다. 마치 자신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속이기 위한 그런 단어. 그녀는 진우의 방에 들어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책상, 그리고 반쯤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모든 것이 여전히 그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책상 앞에 앉아 거기 놓여있던 수첩 하나를 펼쳤다. 거기엔 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단어들, 메모들, 그리고 몇 개의 낙서 같은 그림들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글자들을 따라가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이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 때문이었다. 하지만 엄마도 가끔은 쉬어야 해. 그녀는 손을 멈추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의 진심을 다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미워졌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흔적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왔다. 그녀는 진우가 좋아하던 찻잔을 꺼냈다. 찬물에 우러나오는 향기 속에서 그와 함께 보냈던 짧지만 따스했던 시간들이 되살아났다. 진우야. 처음으로 입 밖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 하나에 담긴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다시 찻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너는 괜찮니? 거기선 마음 편히 웃고 있니? 속으로 그렇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진우가 남긴 사랑은 아직 그녀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밤이 되면 진우의 방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 희미한 별빛,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진우가 있던 시간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고 그 꿈에서 깨어난 지금의 현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표현했던 걸까? 그녀는 기억 속에서 진우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작고 좁은 부엌에서 진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진우는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진우는 마치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큰 결심을 해야 하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왜? 엄마가 아프다는 걸 말 안 했다고. 그녀는 놀랐다. 그토록 감춰왔던 자신의 병, 자신의 통증을 진우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괜찮다고만 했고 늘 웃으며 별거 아니야라고 넘겼던 것이 그 아이의 마음엔 칼처럼 박혀 있었던 것이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팠어?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조용히 몸을 피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았던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다시 현실로 돌아오며 그녀는 조용히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는 진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진우가 남긴 수첩 속에 끼워져 있던 얇은 봉투. 거기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 위에는 진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이 편지를 볼 땐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늘 강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스스로를 아껴줘야 해요. 슬플 땐 울고, 아플 땐 말하고, 외로울 땐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나는 엄마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엄마. 그녀는 편지를 꼭 끌어안았다. 편지 속의 진우는 너무도 따뜻했고 너무도 다정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 진우야. 엄마 이제 조금씩 달라질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거실에 조명을 모두 켰다. 커튼도 활짝 열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를 우려냈다. 그리고 진우가 좋아했던 달콤한 과자 몇 개를 접시에 올려놓았다. 혼자지만 그녀는 조용한 파티를 열고 싶었다. 진우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기리기 위한 아주 작은 의식. 이제 엄마도 한 걸음 나아가 볼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눈을 떴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기분이었다. 꿈속에서조차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가에 선 채로 조용히 바람을 맞았다. 진우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낙이 걷고 그 낯익음 속에 진우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식탁에 제대로 앉아 밥을 차렸다. 자신만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진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을 돌봐줘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수년간의 고집과 외면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수저를 들며 속삭였다. 그래, 진우야, 잘 먹을게.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진우의 방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고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는 헤어져 있었고 표지에는 비밀일기라는 글자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진우는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고 그 속에는 마음껏 읽어도 돼요라는 문장이 있었으므로 그녀는 조심스레 그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새벽에 나가셨다. 다녀오실 때마다 더 마르게만 보인다.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가끔 내 방에 들어와 내 얼굴을 쓰다듬고 계신 걸 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 손길을 기다릴 때가 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다 알고 있었고 다 느끼고 있었고 조용히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트 속엔 진우의 성장과 함께 변해가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쁜 날엔 엄마가 웃었다는 문장이 반복되었고 힘든 날엔 엄마가 피곤해 보였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도 괜찮은 척한다. 서로를 속이며 웃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 한복판을 조이는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다. 진우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정작 그 아이의 고통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날짜 없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엄마는 조금 더 편해질까? 아니, 엄마는 더 외로워질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곁에 있고 싶다. 엄마가 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마음속에.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이 아이는 어른보다도 더 어른스러웠고 더 깊게 사랑했고 더 조용히 견뎌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우에게 말하고 싶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이 말하고 싶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엄마를 위하고 있었다는 걸 왜 그땐 몰랐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우의 흔적을 지우지 않되
그 흔적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 조잘조잘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이들 중엔 진우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가 손을 흔들며 할머니, 내일도 오실 거죠? 라고 묻는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래, 갈게. 꼭 갈게. 시간은 조금씩 그녀를 회복시켰고 그녀도 그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진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 속 곳곳에 살아있었다. 그녀가 물을 따를 때, 진우가 좋아하던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창밖으로 별을 볼 때 진우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다시 손글씨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의 수신자는 진우였다. 진우야, 오늘은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었어. 너도 이런 이야기 좋아했지?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서 문득 너의 웃음이 떠올랐어. 그리고 있지, 엄마도 웃었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웃었어. 그녀는 편지를 접어 창가에 놓았다. 그건 바람에게는 약속이었다. 어딘가에서 진우가 읽어줄 거라는 작고도 단단한 믿음.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도시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지연은 혼자 주방에 앉아 마주한 찻잔 속에 고요히 눈길을 떨구고 있었다. 차는 이미 다 식어 있었고 입술은 오래전부터 닿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 위로 흐르는 빛들,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채팅방의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진우의 이름. 그 이름을 눌러보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벗어날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밀어내려 하면 더 깊이 스며드는 그 사람. 어쩌면 지금 그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그 사람보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의 존재에 대해, 진우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 지연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결코 그녀의 아들과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연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루는 한 달 같고 밤은 몇 해처럼 길었다. 하지만 그 길었던 시간 속에서 지연은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진우와의 사랑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상처는 언젠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믿고 싶었다. 며칠 뒤 아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엄마, 아저씨는 왜 안 와?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멀리 여행을 떠났단다. 아주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작은 눈 속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른거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자주 꿈을 꿨다. 꿈속에서 진우는 항상 같은 표정이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한마디를 남겼다. 행복해야 해, 지연아. 제발, 너는? 그 말에 지연은 매번 눈을 떠버렸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가 남긴 온기를 되새기며 그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사랑이란 꼭 곁에 있어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란 걸. 때로는 떨어져 있음으로써 더 진하게 남는 감정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으리라는 걸. 지연은 그날 이후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읽어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꾸만 가슴속에 쌓여만 가는 감정들을 어딘가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2024년 11월 3일,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진우를 아빠라고 불렀다. 내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그렇게 부르면 아저씨가 다시 올까봐. 가슴이 아팠다. 어떤 말로 그 슬픔을 덮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슴이 저며왔다. 진우가 아이에게 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이는 진우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잊을 수 없게 된 것. 며칠 후
지연은 병원에서 우연히 진우의 친구였던 의사 강민과 마주쳤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 씨, 진우 형 얘기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나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강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형, 얼마 전 병원 그만뒀어요. 아무 말 없이 사직서 내고 휴대폰도 꺼버렸대요.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의 흔적이 또다시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그가 살아있던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지연아, 너를 만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도 있더라. 나는 너에게 상처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부디 나 없이도 웃어줘. 나 없이도 살아줘. 그리고 아이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줘.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진심으로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진우가.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차가운 종이 위에 남겨진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이면 아이를 등원시키고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면 그를 그리워했지만 눈물은 참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 앞에서 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연은 조용히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다시 적는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바람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지연은 목도리를 더 꽁꽁 동여매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거리엔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장식을 걸고 있었다. 조명이 반짝이고 캐롤이 들려오는 길목을 지나며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예전엔 이맘때가 가장 따뜻했다. 진우와 함께 있던 그 겨울은 유난히 포근했다. 그가 장난스럽게 목도리를 감아주고 뜨거운 핫초코를 들고 손을 덮여주던 그 기억. 모두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마음 한편에 머물고 있었다. 그것이 시간이 주는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상처를 완전히 지우진 않지만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것. 그날 저녁 지연은 아이와 함께 트리를 만들기로 했다. 작년엔 하지 못했다. 그땐 너무 아팠고 너무 울었고 너무 그리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피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엄마, 여기 별 붙여도 돼요? 응, 제일 위에 붙이자. 작은 손이 반짝이는 별을 집어들고 위로 올렸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살며시 웃었다. 아이는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진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끔씩 그 아저씨 언제 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아저씨는 멀리 여행 갔어. 아주 멀리.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언제 와요?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떤 진실은 너무 작고 여린 마음에게는 너무 무겁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가 잠든 뒤 지연은 조용히 노트를 펼쳐 다시 글을 써내려갔다. 2024년 12월 18일. 오늘 우리는 트리를 만들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이와 웃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이 남겨준 따뜻함은 아직 내 곁에 남아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지금은 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전부 슬픔은 아니라는 걸. 어쩌면 그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글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처음 내리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연아, 첫눈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자. 마치 무의식처럼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울렸다. 그리고 꺼져 있는 전화기라는 안내음이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우야, 보고 싶어. 눈은 그날 밤 내내 내렸다. 하얗고 조용한 풍경 속에서 지연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그와 함께했던 기억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둥글게 말았다. 왜 지금 와서 흔들리게 해?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를 잊으려 했었다. 그가 떠난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버텼는지 모른다. 차라리 미워했다면 쉬웠을까? 하지만 진우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떠날 때조차 그녀를 위해 침묵했고 그녀의 앞길을 위해 사라졌던 사람.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고 끝까지 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문장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말은 결국 그녀를 위해서였던 말. 그녀는 다시 한번 느꼈다. 진우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그녀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 그래서 더더욱 그리웠고 더더욱 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눈은 그쳤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연은 아침 햇살에 눈부셔 눈을 찡그리고 커튼을 열었다. 그 순간 창밖에 골목 어귀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심장이 멎을 듯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진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진우가 아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배달원이었고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착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허망하게 뒤돌아 걸었다. 눈 속에 발자국이 찍히고 그 위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게 덮이는 거리처럼 그녀의 마음도 다시 덮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이메일 계정을 열어보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통의 자동 발송 이메일을 발견했다. 보낸 사람 진우. 날짜 정확히 1년 전 그가 떠나기 전날. 제목 혹시 내가 없어진다면. 메일을 열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지연아, 혹시 내가 네 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너무 원망하지 말아줘.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내가 가진 삶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줘. 나는 너의 웃음을 가장 좋아했어. 그러니까 나 없이도 웃어줘. 네가 웃는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지연은 화면을 끄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울면 안 되게 만드는 사람. 그날 밤 지연은 다시는 열지 않을 줄 알았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진우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의 낡은 목도리,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노트 한 권. 그 노트는 진우가 입원 중일 때 병원에서 썼던 일기장이었다. 지연은 두려움에 손끝을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노트를 지연이가 보게 될 날은 아마 내가 곁에 없는 날이겠지.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녀의 숨이 멎는 듯했다. 노트는 그의 하루하루를 적은 기록이었고 그 안엔 아픔, 후회, 사랑, 그리고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팠다. 그래서 지연이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하나로 나는 또 하루를 버틴다. 그는 아픈 몸으로도 지연의 웃음 하나를 기억하며 하루를 견뎠다.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그녀가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상상해본다. 그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내가 없는 것이 그녀에겐 차라리 다행이기를. 지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부드럽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가 남긴 편지와 마음이 하얀 눈송이로 내려와 그녀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그건 진우가 그토록 바라던 그녀의 웃음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다시 찾았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실, 그리고 그의 투병을 함께했던 간호사와 의사를 찾아 인사했다. 진우 씨는 정말 많은 걸 남기고 가셨네요.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자신보다 당신을 먼저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 그의 마지막 일기장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지연아, 내가 이 노트를 본다는 건 내가 이미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안에 살고 싶다. 네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할게. 평생.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지만 지연의 마음속 시간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진우의 일기장을 한 장씩 다시 읽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편지를 받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노트 뒷면 안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선물, 진우.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모든 걸 준비해두고 떠난 것이었다. 마치 그녀의 슬픔의 시간까지도 예견한 사람처럼.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지하 보관함 12번. 네가 언젠가 웃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 꼭 열어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기억이야.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연은 마침내 진우가 남긴 그 열쇠를 들고 낡은 지하 보관함으로 향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공간, 그리고 번호가 흐릿하게 지워진 11번 사물함.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와 함께 그녀가 잃어버렸던 오래된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지연의 눈은 놀라움과 눈물로 가득 찼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진우가 그녀를 그린 수많은 초상화가 담겨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손을 움직이며 그린 그림들. 수채화처럼 번진 감정들이 붓 대신 마음으로 그려진 사랑이 거기 있었다. 어떤 그림 속에 그녀는 웃고 있었고 어떤 그림 속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그림에서 진우의 시선은 늘 따뜻하고 아련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오르골 하나가 들어있었다. 돌려보니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악이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이번엔 아픔만이 아니었다. 그 속엔 위로와 안도, 그리고 그의 존재가 함께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진우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괜찮아.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가도 돼.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사랑은 이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은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연은 매일 아침 진우의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그 그림 속의 나는 어느 날은 우울했고 어느 날은 평범했으며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서야 알았다. 그 모든 감정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해. 그녀는 진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슬픔 뒤에 숨겨졌던 또 다른 감정을 마주했다.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다. 그가 서서히 아파오던 그 시기,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에 갇혀 있었고 진우가 어떤 고통을 감고 있었는지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진우는 끝까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남겨주고 떠났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일기장을 폈다. 이제는 진우의 일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일기를. 2025년 11월 15일. 오늘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그림 속 나를 껴안았다. 그 그림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주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흘렀다. 초겨울의 찬 공기가 다시금 거리를 감쌌지만 지연의 걸음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오래전 진우와 함께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오르골의 멜로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고 그 음악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주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진우야, 나 잘 지낼게. 그리고
가끔은 네가 그립다고 솔직히 말할게. 그게 이젠 괜찮아졌다는 증거니까.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스며들었다. 그 미소는 잊으려 애쓴 사랑이 아니라 마침내 받아들인 사랑이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기억이 머물렀고 그 기억은 그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비는 유난히 차가웠다. 희수는 두 팔로 자신을 꼭 껴안은 채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고 내리는 빗소리가 그녀의 내면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편지도 전화도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그.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그렇게 떠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때의 한마디가 그를 밀어낸 건 아닌지 그녀는 매 순간 그 물음에 스스로를 찔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진우가 마지막으로 놔두고 간 머그컵이 있었다. 그 컵은 닦이지 않은 채 한 모금 남은 커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희수는 그 컵을 치우지 못했다. 버리지도 닦지도 숨기지도 못한 채. 그건 마치 혹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 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이라는 어리석은 미련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컵을 집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온기 없는 도자기의 차가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그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닦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끈 하나를 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책상 위에는 미처 쓰지 못한 편지지 몇 장과 꺼내놓고 접지 못한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진우와 함께한 여름날의 바닷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웃음이, 그때의 눈빛이 너무나도 먼 사람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어 오랜만에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진우야, 너를 원망한 날도 많았고 너를 이해하려 애쓴 날도 많았어.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탓하고 있었단 걸. 나는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그 마지막 순간의 표정을 잊지 못해. 너무 늦었지만 미안해. 펜 끝이 떨려 글씨가 흐려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종이를 접었다. 그 편지는 봉투에 넣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건 보낼 수 없는 편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희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진우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햇살 가득한 어느 날처럼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늦지 않았어, 희수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 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어났을 때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현실은 꿈과 달랐지만 그 말만큼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울리고 있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라진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어슴풀에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벽 같았다. 진우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고 꿈에서 느꼈던 온기조차 가슴에 스며들어 아프게 따뜻했다. 희수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대를 열었다. 서랍 속 가장 밑바닥에서 꺼낸 것은 진우가 준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열지 않은 작은 박스. 그녀는 그 선물을 한 번도 뜯지 못했다. 그가 떠난 뒤 그 선물은 마치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열어보고 싶었다. 오늘만큼은 진우가 남긴 마지막 마음을 마주하고 싶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은색 체인이 달린 작은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 안쪽에는 미세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언제나 너의 편에서.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숨이 멎는 것처럼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 문장이, 그 말투가 너무도 그 사람 같아서. 그녀는 그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손이 뒷목을 감싸주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후가 되어 그녀는 오랜만에 집 밖을 나섰다. 그동안 망설였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결심이 움튼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진우가 자주 찾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와 함께 익숙한 커피 향이 밀려왔다. 창가 구석 자리, 늘 진우가 앉던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희수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요. 그건 진우가 즐겨 마시던 메뉴였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고 그녀는 잔을 양손으로 감싸진 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군가와 다시 마주하고 싶은 사람처럼, 혹은 아직 사랑하고 있는 사람처럼. 카페를 나설 즈음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그 말은 그를 향한 고백이었고 자신을 향한 용서였으며 지나간 시간에 대한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를 기다리는 마음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은 채 진우는 벽에 걸린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은 방 안을 삼켜버렸고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기억은 멈추지 않는 영상처럼 머릿속을 재생하고 있었다. 그 장면, 그 목소리, 그 표정, 모든 것이 다시 그의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웃음은 억지였고 대화는 필요했다. 밤이 오면 자꾸만 같은 꿈을 꿨다. 희수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뒷모습, 그리고 자꾸만 멀어지는 그 거리. 왜 아직도 거기 있지? 진우는 중얼이며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비에 젖는 것도 공허한 것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며칠 후 진우는 우연히 희수의 친구인 세영과 마주쳤다. 오래된 카페에서 너무도 우연하게. 진우, 오랜만이야. 그녀는 어색한 인사를 건넸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시간만큼의 침묵이 흘렀다. 희수, 요즘 어때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매주 같은 시간에. 당신이 자주 앉던 그 창가 자리에. 그 말에 진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카페 앞까지 갔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했다. 마주할 용기가 아직은 없었다. 대신 그는 밖에서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희수는 몰랐다. 그렇게 몇 번이나 다녀갔는지, 그가 매번 문 앞에서 멈춰 섰는지, 그리고 그가 아직도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희수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진우가 늘 좋아하던 창가 자리, 햇빛이 조용히 쏟아지는 오후의 한가운데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지만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그날 이후 멈춘 채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진우가 자주 오던 그 시간, 희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번 그곳을 찾았다. 처음엔 희망이었다. 혹시나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는 단지 기억을 붙잡는 의식처럼 되었다. 그를 기다린다기보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 속으로 숨어버리는 유일한 공간이 된 것이다. 카페 직원들도 이제 그녀를 잘 알게 되었다. 늘 같은 자리, 같은 음료, 같은 표정. 오늘도 그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묻자 희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익숙해서요. 그 미소는 짧았고 눈동자에 담긴 그늘은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어느 날 희수는 문득 테이블 아래에 무언가 떨어진 걸 보았다. 구겨진 쪽지 한 장.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펼쳤다. 낯익은 필체. 그가 자주 쓰던 푸른색 펜. 짧은 문장. 그의 글씨였다. 보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혹시 네가 아직 여기에 있을까봐. 그래서 또 왔어. 다음엔 꼭 말을 걸게. 그녀는 멍하니 쪽지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였구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리고 나를 바라봤겠지. 그 순간 희수의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시 아프게 되살아났다. 그가 문을 열기만 했더라면, 그녀가 창밖을 한 번만 더 바라봤더라면, 그 찰나의 타이밍이 둘을 계속 엇갈리게 했던 것이다. 희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카페 한복판에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 그가 남긴 짧은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진우야, 다음엔 나도 용기 낼게. 그러니 한 번만 더 와줘. 부디 이번엔 우리 마주보자. 며칠 후 희수는 자신도 모르게 낡은 책장을 열었다. 거기엔 진우와 함께했던 시간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다.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여행 중에 나눈 엽서들,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그림 엽서. 그중 하나, 오래전 진우가 직접 쓴 메모가 눈에 띄었다. 아직도 또렷한 그의 필체. 내가 너를 처음 좋아하게 된 날, 너는 단지 햇살을 보며 웃고 있었어. 희수는 그 메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진우야, 나도 기억나. 그날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었어. 그런데 네가 그걸 봐줬구나.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구나. 그녀는 그 순간을 되살리는 듯한 착각 속에 빠졌다.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웃음 지었던 그 찰나. 그 찰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희수는 오랜만에 진우에게 편지를 썼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말을 꺼내놓고 싶었을 뿐. 진우야, 시간이 참 많이 흘렀지? 우리 정말 오래 버텼던 것 같아. 너는 네 방식대로, 나는 내 자리에서. 나는 아직 네가 남긴 그 공백에 머물러 있어. 아무도 대신 들어올 수 없는 공간. 매일매일 그 공백을 조심스럽게 껴안으며 살고 있어. 언가 우리가 다시 마주한다면 그땐 꼭 말할게. 잘 지냈어 라고.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안 깊숙이 넣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도 조용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매만졌다. 진우가 좋아하던 청록색 니트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가는 길 내내 마음속은 잔잔했다. 기대도 아픔도 그리움도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조용히 가슴속을 흔들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진우가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처음으로 자신이 앉아본 날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희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내가 널 기다릴게. 희수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택시가 지나가고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는 연인들도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이 마치 먼 배경처럼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자취만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았던 진우의 옅은 미소,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돌아섰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뿌연 기억 속에서도 유일하게 선명했다. 희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자 오래전 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의 체온이 가장 잘 느껴지는 건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야.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기다림은 말보다 깊었고 기억보다 오래갔으며 사랑보다도 진실했다. 희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줄을 적었다. 내가 없는 하루에 익숙해지지 않으려 해. 그건 너를 잊는 것과 같으니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의 실루엣에 눈이 멈췄다. 그의 키, 걸음걸이, 입고 있는 코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진우와 닮아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희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진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오지 않아. 남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향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착각은 희수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희망은 언제나 가장 무서운 거짓말처럼 찾아오고 또 가장 잔인하게 사라진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해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멈춰있는 사람이었다.
시간도 감정도 모두 진우가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작은 공원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예전에 진우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는 오늘 아침에 썼지만 보내지 못한 것이었다. 진우야, 네가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 누가 등을 빌어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 혹시라도 네가 돌아올까봐. 이제는 조금씩 걷기 시작할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을게.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했어. 희수는 그 편지를 그대로 벤치 옆 나무 구멍에 넣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전달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녀의 마음을 세상 어딘가에 흘려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희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지내, 진우야. 내가 널 기억하는 한 너는 어디에 있어도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처음으로 진우의 이름을 입술에 담고도 울지 않았다. 그것이 아마 진짜 이별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약해지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날만큼은 기어코 스스로 걷고 싶었다. 손에는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종이는 손에 땀이 배어 눅눅했고 글씨도 몇 번이나 고치고 써서 잉크가 번져 있었다. 진우야!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병실 문 앞에 섰다. 병실 안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진우의 점심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냉기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너희 둘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그 말에 수진도 진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진우에게 건넸다. 이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쓴 편지야.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너에게 보여준 적 없었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종이를 펼쳤다. 어머니는 천천히 벽 쪽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우야, 네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기도 하단다. 네가 잘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덕이었어. 나 없는 세상에서도 네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렴. 가족이라는 건 서로 감정의 빚을 지고 사는 거야. 하지만 그 빚을 원망으로 갚지 말고 이해와 용서로 풀어가야 한단다. 아버지로부터. 진우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가슴 한가운데 뭔가 무겁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진우야.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내가 너희 곁에 살게 된 이후로 너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던 내 잘못이야. 사실은 매일 밤 나도 무서웠다.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서. 그 말에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 모든 걸 참는다고 가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을 나눠야만 다시 연결된다는 걸. 그 순간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수진의 외로움도. 나는 그저 중간에서 침묵했어요. 수진도 조용히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셨다는 걸. 세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침묵했다. 말없이 전해지는 진심이 그 어떤 말보다 깊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더 자주 웃었고 수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유자차를 매일 아침 끓여주기 시작했다. 진우는 어머니를 산책에 자주 데리고 나갔다. 그 길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걷던 동네 공원이었고 이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새로운 추억이 되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웃더니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 하나와 낡은 앨범이 있었다. 앨범을 열자 진우가 5살 찍은 가족 사진이 보였다. 아버지의 웃음, 어머니의 젊은 얼굴, 그리고 두 손을 잡고 있는 진우. 이 사진 내 장례식 날 작은 액자에 담아줘. 그리고 편지도 함께 읽어줘. 나는 떠나는 날이 와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짐이 아니었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눈물이 고인 눈으로 별 하나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그리고 몇 달 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병풍 옆에 조용히 놓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마치 아직도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따뜻해 보였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진우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소리내어 다시 읽었다.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이란 서로 짐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란 걸. 그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자리를 보고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 감사에 가까웠다. 사랑받았다는 흔적, 그것이 남은 자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유산이었다.